안녕하세요. 오프닝 진행을 맡은 DJ 짱아, DJ 맹구입니다. 혹시 짱아님은 코로나 학번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저처럼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대학 생활을 보낸 학번들을 말하죠. 맞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대학교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해보지 못한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이죠. 짱아님은 20살이 되고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MT, 동아리, 운동회, 대학 축제 등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턴 활동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경험해보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턴 활동이 더 의미가 있겠네요. 이제는 원래의 일상으로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으니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다 경험해보면서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라디오 녹음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고 서툴 수 있지만 코로나 학번들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송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맹구님은 인턴 끝나시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턴 생활이 끝나고 나서 바로 코스모스 졸업을 할 예정이에요. 우와, 미리 졸업 축하드려요. 졸업 후 새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로 노래 하나 추천해도 될까요? 오, 좋아요. 어떤 노래인가요?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뜻으로 가오의 러닝 들으면서 오늘 라디오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reathe in, 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맞설 때 내게 들려온 한마디 조금 더 힘을 내라고 단계 속에 가려져 한 줄기 빛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 오늘의 나를 위해서 남과 다른 시선에 또다시 뒤처지는 그런 날들에 반대로 나를 일으켜 달려나가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세상에 소리쳐 막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너와 함께라면 모든 날 속 있어 끝없이 달려봐 거친 세상 속 삶이 나를 누르고 점점 버거워질 때 내게 건네온 그 손길 한 번 더 일어나라고 때론 울기도 하고 때론 소리치지만 내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나만의 중심이 있어 남과 다른 시선에 또다시 뒤처지는 그런 날들에 반대로 나를 일으켜 달려나가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세상에 소리쳐 막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너와 함께라면 모든 날 속 있어 끝없이 달려봐 거친 세상 속 서로에게 빛이 되는 간절했던 꿈아마 지륵같던 밤하늘도 또 한 번 이겨내면 돼 달려나가 I can be the one I want I love myself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대구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 마을이 온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녹음 방송으로 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대구 마을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듣고 마을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대구에 마을 방송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마을 방송국은 주민의 소리를 모아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 낮은 마을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합니다. 달성군 마을방송국, 달서강창 마을방송국, 압산 마을방송국, 지번 마을방송국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을 미디어에 대한 친근함을 가질 이 코너. 마을 방송 너도 할 수 있어 코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훈이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달성군 마을방송국의 타지생활 외로움 극복기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시죠? 사연 속 주인공이 타지생활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극복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저마다의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 대구에 자리를 잡고 또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사연 속 주인공이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한번 들어보러 가실까요? 커피 한 모금의 여유와 창밖의 비를 보면서 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저에게 친구가 왜 소중하게 되었는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고향은 충청도지요. 그곳에서 거의 반평생을 살았어요. 또 이곳 대구에 산 지도 거의 반평생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고향 친구들이 보면 너 사투리 많이 쓴다고 하고 이곳 대구에서는 고향이 어디예요? 말투가 조금 다르네요 하며 묻곤 한답니다. 처음 이곳 대구에 왔을 때 아는 사람 없이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던지 일남 삼녀 중 막내딸인 저는 항상 언니들이 있었고 동네 친구들도 많아서 외로운지도 모르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곳 낯선 대구에 와보니 말투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다 보니 오해도 많이 했답니다. 늘 혼자였던 저, 누군가가 나에게 말이라도 걸어주기를, 커피 한잔 하자고 이야기해주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랑 말고는 저를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이었지요. 신혼 초에 저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친정에 자주 갈 형편도 아니고 아이들 키우고 살다 보니 고향 친구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 사이에 저는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답니다. 아니, 제가 살기 힘들다 보니 멀리해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집에만 있는 거 좋아해서 집순이였지요. 그런데 대구에 와서는 항상 집순이가 되어버리니까 서글픈 적 많았습니다. 내가 원해서 했던 집순이와 어쩔 수 없이 되어버린 집순이는 정말 다르더군요. 저는 결심했답니다. 누군가 다가와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자. 언제부터인가 저는 먼저 인사하고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섰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버릇이 되어 항상 먼저 전화하고 다가간답니다. 어떤 때는 상처도 받지요. 저 사람은 내가 별로인데 나 혼자 다가가나 하며 멈칫할 때도 생긴답니다. 요즘은 다들 생각들도 많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가까워도 바빠서 못 만나는 친구와 보고 싶어도 멀리 있어서 못 보게 되는 친구, 그 차이점은 크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고민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것을 이야기해서 풀어내는 사람과 깊은 곳에 묻어두는 사람, 모두 자기 방식이겠지요. 저는 가슴속에 묻기보다는 이야기를 해서 풀어내는 것이 제 방식이지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힘든 일도 잘 극복하게 된답니다. 아마 가슴속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는다면 우울증 걸리지 않았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손을 먼저 내밀어 보세요. 누군가가 챙겨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챙겨주면 또 다른 기쁨이 생긴답니다. 박서준이 불러주는 러브 포엠 들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소피아였습니다. 사실 저도 학업으로 인해 고향 떠나 대구에서 살고 있는지라 무척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늘 웃는 낯을 하고 있지만 항상 고향이 그리워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부끄럽지만 타지 생활 초반에 사정이 있어서 몇 달간 고향에 가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운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적응하려니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훈이님도 타향 생활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만의 외로움 해소법이 있나요? 그럼요. 저의 방법은 일단 밖에 나가자. 집에만 있으면 괜히 더 우울하고 잡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햇살을 맞으며 자연을 거닐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 꼭 재밌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더워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저처럼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일단 밖에 나가세요. 분명 재밌는 이벤트가 가득 펼쳐질 겁니다. 혼인님의 타지 생활 외로움 극복기 방송에 이어서 저 DJ 맹구가 소개해드릴 코너는 집업마을 방송국의 까치까치 소식통 4화 지산 법물동 여름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수성못, 대구 수성못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와 안 쓰는 물건도 팔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 수성 벼룩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라디오에서 수성구의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까치까치 소식통. 다음은 대구 시내를 둘러보는 대구 투어버스가 있다면 수성못에 수성 투어버스가 있다는데요. 저는 아직 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한번 타보려 이것저것 조사를 좀 해봤어요. 운행 시간은 11시, 12시, 오후 1시, 2시, 5시, 6시, 7시 이렇게 총 7회 운행되고요. 각 회차별로 40분 정도 운행되며 매주 월요일과 설 추석 당일은 휴무랍니다. 대구 트립 앱을 이용하시면 실시간 버스 도착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용요금은 500원인데요. 48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는 보호자 동반 시 한 명에 하나요 무료라고 합니다. 결제는 대구 트립 앱을 이용하여 QR 결제 또는 현장에서 교통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현금, 신용카드, 페이는 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 교통카드를 준비하시거나 앱 결제를 이용해 주세요. 코스는 수성못에서 수성구 유명 먹거리 타운인
드란길을 구경할 수 있는 도심 순환 투어버스로 수성구청 블로그에 자세한 노선도가 나와 있어요. 수성못을 출발하여 수성못을 한 바퀴 돌고 드란길 먹거리 타운을 거쳐 황금역을 지나 다시 수성못역으로 오는 코스로 운행되고 있네요. 그렇군요. 덕분에 잘 알게 되었어요. 수성못에서 출발하는 투어버스가 맛있는 드란길로 안내한다니 맛난 것들도 드시고 더운 여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수성못에서 즐길 거리 다른 것은 없을까요? 수성못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다는데 들어보셨어요? 오, 벼룩시장이 언제 열리나요? 8월 26일과 10월 28일에 열리는데요. 참가자가 판매 부스를 제공받아 직접 판매하고 수익금을 자율로 기부할 수 있다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수성구 새마을에 759에 7600번과 수성구청 자원순환과 666국에 2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에 정보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성못은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기에도 좋은 사람들과 산책을 하기에도 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고요. 가까이 있는 먹거리 타운에서 만난 요기도 할 수 있고 멋진 사람들과 멋진 시간을 보내기도 좋은 곳이네요. 그럼 수성못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장경희 이행자였습니다. 까치까치 소식통. 수성구에 자주 놀러가 보았지만 수성버스 투어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네요. 날씨 좋은 날 수성 투어버스를 타고 맛집이 잔뜩 있는 드란길 먹거리 타운을 한 번에 돌아보면서 더운 여름을 이겨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수성 벼룩시장에서 판매 수익금의 30%는 자율 기부로 적립하여 연말 이웃 돕기에 쓰인다고 하니 정말 좋은 취지의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방송을 통해 수성구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저 DJ 흰둥이가 소개할 콘텐츠도 아주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앞산 마을 방송국의 사서가 들려주는 도서관 이야기 2화입니다. 다들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러 가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도서관은 그저 책만 읽는 지루한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천 어울림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서 함량과 문화생활 영유의 주요 거점이 되고자 해요. 또한 폭넓은 장소 구성과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남구의 문화적 성장을 돕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답니다.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이천 어울림 도서관 내부 시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곳 도서관은 전체 4층 규모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1층은 초등학생 및 유아를 위한 어린이 잔호실로 꾸며져 있었고요. 입구에는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밝은 색상의 소파가 눈에 띄었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책장은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동화책으로 꾸며져 있어서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2층은 여러 분야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종합 자료실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는 원하는 책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대와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는 북 큐레이션 코너가 어우러져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천동 주민들은 주로 이곳에서 문학과 역사,
관련 책뿐만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찾아 독서 산매경에 빠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종합자료실 한켠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마련해 놓은 전용 PC와 독서대, 그리고 돋보기, 휠체어 등이 눈에 띄었으며 신문이나 전기간행무실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소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작은 부분까지 이용자를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층은 영화를 상영하는 다목적실과 다양한 강연이 개최되는 문화 강의실로 꾸며져 있었고요. 4층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탁 트인 하늘 정원으로 앞산의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쉼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천 어울림 도서관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 이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따뜻하고 포근한 별 모양의 조명은 책을 읽기 편하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천 어울림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6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매주 목요일마다 성인을 대상으로 인문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강좌를 통해서 다양한 이웃과 공존하는 지혜를 인문학과 영화 등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7월 4일에서 9월 12일까지는 유아 창의 그림책 놀이와 성인을 위한 교양 세계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 5일에서 9월 7일까지는 수필로 마음 산책이라는 강좌와 생각이 쑥쑥 창의 독서, 그리고 어린이 주말 영어 교실이 학년별 수준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기대를 해봅니다. 이처럼 도서관의 다양한 시설들과 행사들을 자세하게 알게 되어 도서관이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를 통해 인문학적 지식을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네요.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 활동을 촉진시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이천 어울림 도서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저도 도서관에 가서 독서를 하는 공간으로만 이용했는데 이 기회에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도서관의 프로그램들도 자주 찾아보고 이용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DJ 짱아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달서 강창마을 방송국의 Just Do It,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폭염주의보와 호우특보가 겹치는 등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질문하고 기후위기 전문가님이 답변해 주시는 시간이 담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뉴스에서 들어본 말이긴 한데요. 기후변화란 무엇인가요? 먼저 기온과 기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은 대기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이 35도라고 하면 이거는 기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기온이나 강수나 바람 등의 평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란 이제 기후가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기후변화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원인으로서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잖아요. 그죠? 지구 공전 궤도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화산 폭발, 그 다음 태양의 에너지의 변화 등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도시 집중화, 그 다음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의 파괴,
그 다음에 과다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등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인이 큰 문제입니다. 기후가 변하면 안 되나요? 기후변화는 자연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사이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린 것처럼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으로 인해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후변화가 원인이겠죠. 기후변화로 어떤 피해가 있나요? 지구온난화 들어보셨죠?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폭염, 태풍, 대형 산불, 홍수, 가뭄 등 극단적 기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태풍, 폭우가 자주 일어나거나 심해질 수 있나요? 앞으로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물 부족과 식량 감소, 그 다음에 해수면의 상승, 그 다음에 생물들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인가요? 큰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겹치면서 각종 전염병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후변화였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미국 하와이 대학 등의 국제 공동 연구진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후가 왜 변하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의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을 남기는 것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나요?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매립지에 방치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방출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기후변화를 일으키나요? 기후변화의 원인이 아까 그 탄소 배출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을 생산할 때 많은 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사용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동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양의 전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플, 구글 들어보셨죠? 애플이나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의미하는 알리백 캠페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후가 변하면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나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왜 콕 집어 1.5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고 하나요? 여기서 1.5도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1.5도의 의미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 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유엔 세계기상기구는 2027년까지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설 확률이 66%에 이른다고 지난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당연합니다. 가뭄이 지속되고 생물이 멸종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식량 위기 등이 심해지면 국가 간의 식량 전쟁이나 에너지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정부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생활 실천 방법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보탬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소가 많은 거 아시죠? 거기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되나요? 예, 물론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환경을 훼손하고 또한 제품을 폐기할 때는 땅에 매립하거나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재활용은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일상에서 찾아보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 절약하기, 탄소가 덜 배출되는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제품 재활용하기, 나무 심기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메일 지우기 등을 권하고 싶네요. 기온과 기후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기후변화의 원인, 감염병과의 연관성 등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메일 지우기 등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짱아님은 메일함에 있는 불필요한 메일들 다 지우셨어요? 그럼요. 저는 다 지웠죠. 그런데 훈이님은 다 안 지우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당장 불필요한 메일들 다 지우고 탄소 중립에 동참할게요.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터넷 하루. 오늘은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대학생 인턴 4명과 함께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개개인이 중요시되면서 서로 단절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다 같이 모이는 것도 불가능해졌죠. 서로가 단절된 만큼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개체가 마을에 있다는 것이 정말 좋네요. 네, 맞아요. 이런 마을방송국 활동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네요. 소통이 중요한 이 시대, 누구든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마을방송국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요.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방송은 팟빵 및 유튜브를 통해 제목을 검색하시면 관련 회차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위가 물러나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굿바이 썸머 띄워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기억해 복도에서 떠들다 같이 혼나던 우리 둘 벌서면서도 왜 그리도 즐거웠는지 알았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쌍둥이 별자리처럼 넌 나 나는 너였어. 졸업하기 전 날 많이 울던 너 남자라고 꾹 참던 너 하고 싶었던 말 못하고 뜨거웠던 그 여름처럼 안녕. 친구라는 이름 어느새 미워진 이름 감추던 감정은 지금도 아픈 비밀의 기억일 뿐. 우리 사이인 정리할 수 없는 사진 보면 가슴 아린 story. I'm sorry 여름아 이젠 goodbye yeah yeah. Hey, hey, yeah. What do I say? We didn't have to play no games. I should've took that chance. I should've asked for you to stay. And it gets me down. The unsaid words that still remain. 시작하지도 않고 끝나버린 이야기. 아른한 여름
여름아 이